우리가 흔히 보는 부장가의 모습이 이렇죠. 보통 이래요. 이거 뭐 하는 자세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왜 반달을 하면 안 돼요? 몰라. 왜 반달을 하면 안 되지? 아니 잠깐만. 나 저거 너무 궁금하네. 어린아이들 왜 반달을 하면 안 돼? 누가 그래요? 아,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반다 치니까 난초과의 한속,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양란의 일종으로 잎은 다육질이며 두 줄로 점점점. 자, 부장가사나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정면 신장. 또 흉골도 들어올려주기. 그리고 가슴 열기. 허리 긴장이요. 상체 신장. 척추 사이 공간 늘려주기. 본인이 느낀 거 얘기한 거 맞아요? 본인들이 느낀 거 얘기한 거 맞아? 그럼 본인이 느낀 게 아니잖아. 척추 사이를 공간을 늘려주는데 허리가 왜 아파? 허리 긴장 이완시킨 다음에 왜 허리가 아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는 그렇다더라로 던지고 본인이 느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가슴 열기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가슴 열기. 가슴 열기란 게 뭘까요? 십자가 수술. 갈비뼈 이렇게 막 들어올려서 벌려? 어깨 열기? 그럼 어깨라고 해야지. 어깨랑 가슴은 다른데? 막상 얘기하고 보니까 뭔가 의미가 애매하다는 걸 알겠죠. 자, 내가 표현했을 때 나도 막상 얘기할 때 이거를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된다면 그거는 좀 좋은 단어 선택은 아닐 거예요. 왜? 상대방들이 내 말을 이해할 때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봐, 지금 육아그리님은 어깨를 여는 거를 가슴을 연다고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거고, 뭐지? SS 스주? 쭈님은 오히려 가슴을 내밀고 어깨는 내리는 것을 가슴을 연다라고 표현한 거고. 근데 가슴을 내미는 거는 가슴 내민다고 말하면 되잖아. 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내리나 가슴을 들어 올리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가슴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게 더 괜찮은 자세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세 직접 취해보면 솔직히 알아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어깨 긴장이 안 돼요. 가슴을 들어 올린 식, 그러니까 흉골을 들어 올리는 식, 흉골을 밀어 올리는 식. 사실 전 들어 올리기보단 밀어 올리는 걸 더 좋아해요. 들어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명치서부터 이게 걸어서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들어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어 올린다는 표현을 좀 더 좋아해요. 요거는 한번 직접 이 말 차이는 한번 직접 느껴보시고요. 어쨌든 가슴을 좀 밀어 올리는 약간 들어 올리는 식으로 리딩을 하게 되면은 몸이 움직이면서 어깨가 긴장이 안 돼요. 덜 돼요. 부장관 할 때 그냥 어깨가 그냥 이 상태인 게 좋아요. 어깨가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공간이 좁아져서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될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어깨가 한 요 정도쯤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어깨가 여기 있고 몸통은 여기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그래서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들어 올리게 되면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지만 밀어 올리게 되면은 그대로 미끄러져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추까지 상승되는 경추 관절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밀어 올린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코어가 받쳐줘야지 되거든요. 코어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할 줄 알면은 밀어 올리는 게 훨씬 쉽죠. 대신에 땀은 많이 나. 요거는 직접 해보시고 차이를 느껴보시면 돼요. 나 목소리 귀여워. 죄송. 누구? 이 부장 설명하다 나 급 기분 좋아졌어. 에? 박보영? 최강희? 내 이름도 강이야. 그래? 나 썰 풀고 싶어지네. 안 돼. 빨리 일단 이거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도 알아볼 수 있죠? 알아봐야 돼. 나 또 그리기 조금 귀찮아. 밀어 올리는 식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코어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렇게 밀어 올리는 식으로 하려면. 자, 그러면은
이 부위와 이 부위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올라가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슴을 밀어 올리려면은 그 밑에 지지 기반이 단단해야 될 거 아니야. 출렁출렁거리면은 밀어 올리는 힘이 아무래도 흔들흔들 하겠죠. 그만 부장과 얘기합시다. 나 그럼 이 얘기 안 하고 확 빠져버린다. 나 방방 떠가지고 막 헤헤거리면서 막 애교 필 거야. 상체 신전, 전면 신전. 결국은 이거 남았어.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걸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네, 전면 신전 운동이에요. 전면 신전 운동. 전면을 전체적으로. 길이적으로 봤을 때 얘가 길겠어요? 얘가 길게. 당연히 앞쪽이 길겠죠? 앞쪽 신전시켜주는 운동이에요. 상체의 윗부분을 올려주는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설명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들 분석돼 있어. 네, 그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요. 허리 통증이 생겼다고요? 이 자세해서 허리 다치시는 분들 더 많아요. 왜냐면 이런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강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동작 모양과 순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이런 해부학적인 거 안 배워요. 안 배운다기보다 그런 교육 체계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제가 봤을 때 이와이님은 확보와 관련된 뭔가를 하셨어요. 뭔가를 하셨는데 그 무언가가 지금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뭐가 있냐면 부장가는 어떤 허리에도 좋은 자세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 중에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 없어요. 사람들이 허리를 안 좋게 쓸 뿐이에요. 모든 운동 자세는 허리에 어떠한 부담도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 허리가 제일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요추가 이렇게 뻗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만한 공간 있다 쳐요. 여기가 다 복부야. 여기 뼈라고는 요추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그 위에 심장이랑 폐, 머리까지 받치고 있어. 여기가 다 그냥 복부야. 이 복부를 받치고 있는 게 허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뼈가 아무리 굵어도 짊어지고 있는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장가를 보통은 허리를 꺾어서 상체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갈비뼈 아래를 앞으로 밀어내는 허리 꺾고 있는 거예요. 허리를 꺾으신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허리를 꺾으신 거예요. 다리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특정 자세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자세를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두 자세의 차이는 뭘까? 너무 눈에 보일 텐데. 부장가는 이런 경우 갈비뼈가 앞으로 돌출돼요. 허리가 꺾여 있잖아. 허리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배잖아. 배가 앞으로 밀리죠. 배는 갈비뼈랑 장골에 매달려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이에 매달려 있는 애예요. 허리가 꺾인다 그러면은 배가 앞으로 밀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갈비뼈를 견인하겠죠. 갈비뼈를 끌어당기겠지. 그러니까 갈비뼈가 돌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장가 자세를 할 때는 상체를 멀리 뻗어내고 하체를 멀리 뻗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리를 더 곧게 펴고 아랫배에서부터 위로 밀어 올려주고 흉골에서 정수리 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관절 앞면에서 가장 큰 각도가 나오고 흉골에서 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흉골에서 휘어질까요? 여기서는 고관절을 써서 관절을 써서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왜 상체에서는 흉골을 쓸까? 허리에 관절 많으니까 허리 관절 쓰면 되지 않아? 그게 훨씬 더 쉬울 텐데 왜 흉골을 쓸까요? 왜 흉골을 쓸까? 흉골은 하나의 뼈예요. 그냥 이렇게 넓적하게 길쭉하게 생긴 뼈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 꺾으래.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신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흉골이 가슴에서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해요.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다 할 수 있더라고. 턱을 천장 쪽으로 해서 고개를 뒤로 젖혀지게 하는 거 왜 할까요? 왜 할까? 침착해. 우리 잠깐 농담하고 갈까? 스완 동작이 뭐야? 지금 제가 검색해본 필라테스 스완 자세들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허리 많이 꺾일 거예요. 이런 자세들이라면 이 자세들은 허리가 많이 꺾일 거예요. 저는 이 자세들 비추천해요. 어쨌든 자, 머리 위치부터 봅시다. 그거는 혹시 배우셨어요? 머리가 턱이 앞으로 돌출될수록 머리 무게 3배에서 12배까지 그 무게가 늘어난다는 거. 저는 제가 봤을 때 꽤 괜찮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3시간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현재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벌써 자격증을 딴지 5년이나 지났네?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 잘 몰라요. 저는 거기 나오신 쌤들이 괜찮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나온 쌤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보통 어깨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무게가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어깨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턱을 계속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얘를 견인했으면 얘도 이렇게 견인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턱을 들 때 뒤통수는 뒤로 떨궈버려요. 시소가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지는 것처럼 뒤통수도 떨궈버려요. 턱을 밀어 올렸으면 뒤통수도 이렇게 받쳐서 같이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어디의 척추도 아프지 않아요. 시원하면 시원해지니 아프지 않아요. 그냥 지금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바로 질문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훨씬 쉬우실 거예요. 업도근 다리가 뜬다, 허벅지가 뜬다. 자, 계속 늘려봐요. 늘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좀 떠도 상관없어요. 내가 부장가란 자세를 하는데 어깨 긴장 안 되고 손바닥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면 이러면 손목 다 나갑니다. 이게 손가락을 쳐요. 이거 손바닥이고 손가락 이렇게 다 떠 있으면은 손목 나가요. 손바닥 꼭 이렇게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밀착될 수 있겠어요. 써주셔야 돼요. 손가락까지. 그리고 다리가 곧게 뻗어만 있으면 돼요. 다리가 곧게 뻗어 있으면은 치골이 좀 뜨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처음부터 젖혀버리면은 자꾸 젖히면 그냥 처음부터 주의를 줘야죠. 그러니까 이미 자세를 취하고 난 후에는 자세에서 오는 자극에 정신이 팔려서 사실은 리딩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극적인 자세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자세를 취하기 전에 미리 그 자세에 주의를 해라 라는 키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던져주면 돼요. 머리 젖히지 마세요 한 다음에 바로 리딩을 들어가면은 머리를 안 젖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리딩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내 수업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 설명하기 귀찮나봐. 이렇게 많이 건너뛰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한 2시간 걸리거든. 다리는 펼쳐놓으면 돼요. 잘 휘어지지만 않게. 부장가 할 때 보면 상체 들어 올리겠다고 다리 힘 다 풀려가지고 다리를 얼만큼 벌려준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넓게 벌려도 괜찮아. 다리가 여기 고관절서부터 발끝까지 곧게 펴져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 사이가 얼만큼 좁으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만 잘 유지시키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계속 늘려준다고 생각만 하면 알아서 펼쳐져요. 관절이 많이 침전이 돼서 발목 모양 자체가 이미 약간 이렇게 굳어지신 분들 계세요. 이거는 억지로 피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억지로 피겠다고 발목을 꺾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
보여지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억지로 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내가 곧게 뻗은 느낌이 나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렇게 늘리다 보면은 나중에 남들이 보기에도 곧게 뻗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내 시야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건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엎드려 있으니 이렇게 돼 있었어. 다리가 분명히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 그런데 상체가 들어 올려지면서 상체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상체가 결국은 들어 올려지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벌어진단 말이야. 상체 움직였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리 모양이 이래야 되는데 다리 모양이 이래서 문제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막 10시간씩 설명해봐야 몸 딱 한 번 움직이는 그 순간 끝이에요. 1분이면 해결될 걸 뭐 2-3시간씩 얘기해서 뭐하게 사실은.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다면 해보면 느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제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은 일단 진정하시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혼란이 오는 순간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들려요. 질문만 던져.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지 않아. 그럴 수 있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수용하면 돼요. 한 방에 다 할 수 있으면 천재지. 그런 사람들은 혼란스럽지도 않아. 만약에 지금 내가 수업에서 뭔가 좀 내가 무리하게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었구나라고 치면은 어쨌든 강도를 줄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강도를 채울 수 있을 만한 리딩이나 자세 이해에 대한 것을 좀 더 채워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야지 아예 처음부터 갑자기 막 수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회원들도 당황스럽죠. 당연히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갑자기 왜? 회원들이 불만만 속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내가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좀 수업을 한번 개편해도 괜찮겠다 싶었을 때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당장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체는 생각보다 매우 강합니다. 재생력이 어마무시해요.